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0만 4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오늘 새벽 12월 FOMC 의사록과 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11월 고용 이직 보고서가 공개가 됐죠. 이 의사록의 내용은 매파적이었고요. 또 구인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만 본다면 증시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키웠었는데 결과적으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멀리 그리고 더 크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양입니다. 네, 좋지 않은 내용만 있죠. 네, 시장이 좋지 않은 내용만 있고 좋지 않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확실하게 좀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이 다소 좀 무겁습니다. 시청자분들. 확실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해를 못 하신다면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좀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시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황이 없다. 근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이 있습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워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오늘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전달하는 시간이 되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새 FOMC 의사록 등 이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또 짚어볼 내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전략 함께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해왕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 속에 11월 말 이후 $200가량 상승했습니다. 오일은 전일 5%대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연준 피봇 기대 차단과 유로존 인플레이션 완화에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이슈 체크해 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저는 오늘 좀 센 얘기를 할 거예요. 센 이야기요? 네. 늘 그래왔듯이. 네. 늘 그랬었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다소 새로운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오늘 기대가 되네요. 잘하면은 이게 경제 TV에선 좀 네. 최초로 얘기를 하는 걸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부채 한도 준비하셨죠? 협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 시청자분들 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뭔데, 그 시장이랑 뭔 상관인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 경제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심지어 언론에서도 안 해요. 그렇죠. 지금은 한창 뭐 FOMC 의사로 지금 그냥 너무 시장이 네, 이제 내용이 기준금리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를 확실히 드리는 거예요. 기준금리 시황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왜 시장이 안 오를까요? 라는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어, 근데 부채 한도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책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니거든요. 예. 최근 어떻게 보면 10년 전부터 나왔던 미국 정부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분을 일정 기간 쌓아놓고 상환 기간을 주는데 그걸 네. 계속 유예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 왔죠. 왜냐 돈이 필요하니까. 네. 미국 재무 돈이 필요한데 그걸 줄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네, 한때 막 디폴트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는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가 이제 올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4%대를 넘어서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각종 언론에서 회의록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최종 금리가 5.5%라고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위험한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일단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더 딥하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 이제 화면 좀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사실 이제 우리가 회의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음. 지금 차트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지금 시장이 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어제 회의록은 좀 다소 요약만 할게요. 이거는 네. 왜냐면은 제가 보고는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제 시청자분들 다 여기 포커스 갈 거예요. 오늘 은행주가 좀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의록에 대한 영향이겠죠. 지금 일단은 23년도 인하를 기대하지 말아라. 앞서 나가지 마. 아직도 기준금리에 대한 적정 기준금리에 대한 레벨링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예. 경기는 우선은 꺾어 놓겠다. 예. 활성화 좀 시켜 놓겠다. 좋게 가겠다. 이 취지 자체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어제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제 다수의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기준금리만 딱 논하고 볼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만 논하고. 예. 근데 저는 좀 다른 국면이에요. 지금 시장이 안 움직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1월 초 들어서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미비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이 상황을 좀 연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연준이 결과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연준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디폴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어려워서 좀 안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칠게요. 이제 한국이라면은 한국은행이라고 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분들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한국은행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 그래요. 그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본 잠식이라고 뜻해요. 자본 잠식. 사상 처음으로 자본 잠식의 형태에 빠졌습니다, 연준이. 자, 우리가 이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연준과 이제 미국 정부의 관계죠. 뭐 재무부는 이제 정부 산하니까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재무부에 이제 달러를 주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여기서 국채를 공급하죠. 여기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MBS 포함해서. 예, 기타 이제 회사채, 기타 채권도 여기 포함되는데 이런 구조로 갔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걸 일으켰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준이라는 기관은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 대한 순자산이 있을 거고 부채가 있어요, 거기. 순자산과 부채. 자, 그러면은
이거 국채를 사들이고 MBS를 샀던 이제 연준은 뭐냐면은 이거는 자산에 해당돼요. 순자산. 근데 일반 개정부에 이제 부채가 있어요. 재무부에. 이자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연준이라는 기관은요. 지금 보시면은 채권자 입장이죠. 미국 정부의. 채권자 입장이잖아요. 국채를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채무자 입장도 돼요. 이 개정 안에 어떻게 보면 부채라는 게 있는데 자산과 이제 순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연준이. 좀 더 딥하게 들어갈게요. 자. 네. 자. 연준에 대한 자산 형태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연준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채와 자산에 대한 형태예요. 자,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부채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뭐라고 붙어요? 부채는 변동금리고 자산은 고정금리예요. 예. 이게 지금 자본 잠식에 대한 기본 형태로 나오거든요. 상황이. 자, 보시면은 지금 연준이요. 연준이란 기관은 국채랑 아까 MBS를 가지고 있는 어떤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데 이 국채를 가지고만 있어도 수익이 발생을 해요. 이자 수익이죠. 이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자본 잠식에 대한 형태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채랑 MBS는 이제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적으로 저금리에서는 수익성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자, 일반 개정부에 가지고 있는 연준의 부채는 변동성 금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변동성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채에 대한 이자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연준 FOMC라는 기관은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연준은 적자 발생해도 되잖아요. 달러 찍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근데 지금 이 이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손실이 나다 보니까 부채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연준이 재무부에 주는 납입금이죠. 납입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정부 이자 지출의 3분의 1을 연준이 주는 돈으로 충당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준은 돈이 없어서 지금 재무부한테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을 충당하는 이자를 연준이 지금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이. 근데 재무부는 어떤 기관이에요? 재정정책을 펼치는 기관인데 현금이 계속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고 계속적으로 캐시카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현금이 없답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대요. 재무부가. 이런 상황이 돌출되고 있어요. 자, 정확한 형태는 연준이 자본 잠식을 가고 있고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연준이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부한테 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재무부는 이제 현금이 없다. 지금 이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럼 재무부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재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이거를 먼저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시장이 보고 있는 게 지금.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는 5에서 5.5%로 어느 정도 가다가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예. 어떤 가이드는 좀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포커스 자체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시황이. 완전히. 이제 도배될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경제에서 제일 처음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아마. 자, 연준은 돈을 못 주는 상황에서 그럼 미국 정부는 뭘 하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 발행을 무리하게 할 거예요. 최근에 국채 발행을 언제 무리하게 진행을 했었나요? 여러분들 22년도 초반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고 재무부의 계정에 잔액에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채 발행을 무리하게 발행을 한 거거든요. 자,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연준의 이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느 곳에서도 주목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좀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네요, 정말. 일단 숙제가 두 개인 거예요. 예. 디폴트 관련해 갖고는 네. 추후예요. 네. 이거 골물대로 골마야 돼. 지금 당장은 안 터져요. 예. 디폴트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보게 된다면은 네. 지금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상황은. 네. 근데 그게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랑 조금 붙어 있어요. 네, 맞물려 있군요. 네. 근데 부채 한도 협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라고 논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사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바뀔 거예요, 조만간. 이제 금리라는 매크로 환경은 더 이상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제 사실상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최종 금리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좀 나왔는데 시장이 다소 하락하는데 이 시황에 대한 발견을 제가 사실 못했어요.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겠죠. 아직 금리를 더 올려야 되니까 시장이 떨어.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적정에 대한 가이드 자체가 최종 금리로 나오게 된다면은 예.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원리가 원래 나오는데 네. 그때 이미 경로가 나온 네.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가이드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인데 뭐 물가도 하락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고 뭐 실업자 수도 올라가고 있고 나쁘지 않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못 찾았던 거예요. 계속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손앵커님이랑 얘기를 할 때 시황은 없는데 차트는 하방을 가리키네요 라고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찾은 거죠, 상황을. 이건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이거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고용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 고용도요? 고용도. 아니, 일단 지표가 뜨게 되면 거래량은 트겠죠. 네. 근데 거시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서는 저는 확보할 수 없는 미비하다. 미비한,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예. 매크로 환경이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는 거고. 네.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연준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물가 안정이지 않나요? 네, 두 가지잖아요. 네. 물가 안정, 네. 선행권이 그리고 완전 고용이에요. 예, 딱 두 개예요. 예. 그 목적성 자체로 성립을 되고 이제 기준금리라는 어떤 간접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의 역할이 너무 방대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로 잡느라. 그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게 ING 중인 거고 지금 이제 미국 정부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연출이 돼버린 거예요. 꼬일 대로 꼬이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 잠식에 대한 형태는 이제 미국이 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초, 이제 하나의 씨앗이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근데 이게 나중에 터질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네.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분들. 미국이 망한답니다.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네요. 살면서 겪지 못했던 어떤 공황이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경제 대공황. 네.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경제 대공황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근데 우리가 살던 때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시청자분들이 살던 때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거 처음으로 맛볼 수도 있겠네. 내가 사는 이 시간 동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당장 발생을 안 해요. 제가 그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 발생 안 합니다. 이건 골마야 돼요, 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국채 공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재무부에 대한 개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 개정 잔액이라는 거는 재무부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나 이것만 뜻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팍 늘렸죠. 현금 확보를 했으니까 이걸로 뭐 정책을 펼치는 거고. 예. 근데 21년도 말 들어서 이제 줄어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다시 부채 한도 협상 타결로 국채 발행에 대한 급증 가능성이 또 한 번 열리거든요. 개정 잔액이 없으니까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타결에 대한 의미 자체는 뭐냐면은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새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 국채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맞죠?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죠. 이거는.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그죠?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자,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라고 연결고리를 지어버려야 돼요. 자,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매번 보던 이제 또 실질 금리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해보죠. 예. 자, 지금 시장이 사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022년도죠. 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저점에서 상승 코스를 기록했던 게 1월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하죠. 근데 시장이 지금까지 아직은 반등을 못 주죠. 최저점으로. 근데 이 기본적인 상승에 대한 베이스가 어떤 거에 연결이 좀 지어지냐면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랑선이 뭐예요?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 그리고 이 녹색이 10년물 국채금리고 이게 물가예요. 인플레이션. 네. 빨간색이 물가. 근데 물가보다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 차트로 보게 된다면. 자,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상향으로 전환된다는 건 뭐냐면은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온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실질 금리가 앞으로 원래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뭐가 발생하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멈추게 된다면은 최종 금리가 나오게 된다면 국채 금리에 상단은 걸리거든요. 위에.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원리가 나와요. 실질 금리가 하락함으로써.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랠리라는 그 가능성 자체가 시사되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은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이 형태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준과 재무부에 대한 어떤 현금 잔액, 재무부에 대한 잔액 부족으로 국채 공급량을 오히려 늘리는 상황으로 반대적으로 간단 말이죠.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긴축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해갖고 국채를 더 공급하는 상황으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자, 녹색 선이 어떻게 될까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딱 돼버리면은 다시 상방을 치면서 실질 금리가 최고점을 또 돌파를 하고, 그럼 증시에 대한 영향은 위험 자산이 있던 자금이 좀 더 빠지는 효과가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조금 내용 길었습니다. 네.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예상을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올해 3, 4분기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거든요. 올해 3, 4분기. 올해 3, 4분기에 이제 어떤 자본 잠식의 형태라는 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이제 MBS라는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MBS라는 부분 자체로 어떤 시장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첫 파산을 하면서 이제 금융 위기가 왔었는데 다음 금융 위기가 오게 된다면은 뭐가 문제가 생길까?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 어떤 펄에 의해서 이 시장의
이제 하락 구조가 발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굉장히 가졌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연준이 사상 처음으로 자본 잠식에 빠졌다는 게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강해요. 그럼 이 기본적인 본질은 국채라는 거예요. 국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좀 길었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재무부가 돈이 없답니다. 국채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채 공급을 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실질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효과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이 부분이 포커스예요. 지금 연준은 원래 재무부한테 돈을 받으면서도 주는 입장이었는데 뭐 받는다기보다 이제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자 수익을 내면서도 이제 재무부한테 돈을 주는 입장인데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재무부는 현금 유동이 안 돌아서 더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결국은 미국 재무부는 국채 공급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은 굉장히 중요한 시황이 될 거예요. 근데 방향은 하나밖에 없네.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디폴트에 빠지니까. 안 하면. 뭐 이거는 정치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좀 더 딜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의 어떤 이제 한도 협상. 근데 22년도에도 했잖아요. 결국은. 왜냐? 디폴트에 빠지니까. 디폴트에 빠지면 안 되잖아. 내용 어렵죠, 여러분들 오늘. 좀 이따 시장 얘기를 좀 할 건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까지 이제 12월까지는 우리가 CPI 보고 뭐 이제 기준금리, 적정금리 이 정도 찾았는데 사실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바뀔 거예요. 굉장히. 원래 원칙대로 이제 최종금리에 대한 형태가 잡히게 된다면 시장이 상승하는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지금은 부채 한도 협상, 국채 공급에 대한 부분, 이제 일반 재무부 개정에 대한 잔액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시장을 문제를 추가적으로 야기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올해 봄 1분기에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먼저 시사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해냈습니다. 해냈네요. 결국 네. 해냈습니다. 해내셨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경제가 쉬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돈 벌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이 부분 관련해 갖고 내일 무방황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네. 무료 방송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뭐 이제 여기 보시는 주식을 보시는 그리고 해선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한 번은 이해하고 가자. 완벽한 이해는 필요 없어요. 이해하려고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재미로라도. 여러분 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딱 느끼는 순간 이거 지금 진짜 위험하구나. 진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이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슈거리가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슈거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이슈거리 나올 거예요. 먼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먼저. 이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국내외 언론 그 어디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시장의 진짜 맹점, 이 연준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해양 마스터님이 선제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경고 시그널이라든지 또 이 방송 내용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관련한 보충 내용들 그리고 자료들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은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시장의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 주요 상품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움직임은 어땠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을 주는 자리죠. 조정을 네. 주는 자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미비하게 이제 이번 주에 좀 상승 마감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주 내내. 미비하게요. 미비하게. 근데 이제 하락을 좀 했으니까 이제는 조정적인 의미로만 좀 해석을 해야지 앞으로 좀 열리는 시황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다 이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산이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여러분 뭐 양적 완화 그 펼칠 때 팬데믹 발생하고 딱 시장에 대한 유동성 끊겼을 때 그럼 뭐 경기 좋아갖고 시장 올랐습니까? 솔직하게 경기 좋아서 올랐어요. 예? 제대로 봐야 된다는 이거예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채 공급량이 어떤 시장에 풀리는 이제 현금에 대한 부분, 이제 돈에 대한 부분 평가가 굉장히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과 결렬이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좀 더 드러날 것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드러나는. 제게 사실 좀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용이 많이 어려운데 이따 차트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코스피도 저도 전망 자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350선에서 400선 이 정도 반등하고 그다음에 재하락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봄에는 좀 시그널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할 거예요. 지금 차트 관련해 갖고도 최근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여기 보시면은 남아있는 상황이 조정적인 좀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조정적인 의미.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조정적 의미. 이 하방에 대한 시그널이 이미 이제 12월 중순이죠. 여기서부터 작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이 한 번 더 드러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좀 깊게 올라가면 11,500선까지 상승하고 다시 재하락하는 패턴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열려있는 시황이 지금 금리, 뭐 이제 회의록 관련해 갖고 또 얘기 나오고 뭐 하고 이러지만은 거기보다는 부채 한도 협상으로 좀 더 연결성을 지으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코스피 차트는 제가 좀 이따 나스닥 보고 나서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얘기했었던 이 상단 레벨링 있죠. 이 상단에 대한 레벨링을 깨면은 이제 시장이 저점이 잡혔다라고 평가하고 싼 랠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깨지고 있어요. 안 깨지고 있어. 예, 굉장히 안 좋은 징조예요. 더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시그널입니다. 지금 당장에 대한 상황은. 근데 이번 한 주 남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 부분은 조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다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조정적인 의미로.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도 움직임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국내 시장 이야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350선 보고 있어요. 350선이요. 이 자리. 350선까지 상승 조정 반등, 조정적인 의미, 조정적인 의미로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까지. 뭐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관련해 갖고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린 적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기억도 안 나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식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국내 거의 없으셨던 거의 것 없어요. 같네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웬만하면은 이거는 좋게 평가를 이거라고 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코스피 시장은 좀 좋게 평가를 아직도 안 해요. 아직도 안 할 거고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적정한 코스피 지수는 2,000 하회예요. 적정선이 2,000선 아래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오. 그게 맞아요. 코스피는. 그렇다면 왜냐- 지금도 좀 높은 가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높아요. 아직도 높아요. 원래 제가 사실 이제 밴드에 대한 부분 자체를 2020 잠시만요. 22년도 21년도 말, 네. 21년도 말이죠. 와, 예, 진짜 오래됐네요. 맞습니다. 21년도. 진짜 오래됐네요. 벌써 1년이 지났네. 예. 예. 그때 이제 맨 처음으로 본 게 네. 3,000선에서 2,550선까지는 이제 빠진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셨죠. 네. 근데 이제 이 추가적인 하락 시그널 모멘텀이 나온 게 그때 이제 초반에 나왔던 어떤 미국이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시그널이 추가적으로 발현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이 더 하방 시그널을 작용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라고 매크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나스닥 보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코스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죠.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1월 5일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주요 상품 흐름 살펴보면 5일을 제외하고는 전 상품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일도 오늘은 굉장히 좀 약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차근차근히 상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 볼게요. 10시 15분 비농업 고용이 호주로 발표되자 나스닥은 장대 음봉을 연출하면서 큰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이후에도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개장 직후에도 계속해서 이 회복성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는 0.9%가량 떨어진 1903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일은 연일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시 30분 이후 계속해서 하락폭 키우면서 70달러 선 초반까지 흘러내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직후에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면서 지금 현재는 0.5%가량 상승한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는 이 달러가 다시 104선 후반까지 레벨을 높이면서 7개월 들어서 가장 높게 올랐었다가 오늘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0.9%가량 떨어진 온스당 1,84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역시 10시부터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오늘은 좀 고개를 떨군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횡보하면서 지금 현재 0.53% 떨어진 1.059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개장 파동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전일에는 3대 지수가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오늘 좀 출발은 약한 모습입니다. 나스닥 당일 투자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지금 이제 개장하고 이제 하방으로 좀 출발하는데 네. 지금 박스피로 좀 연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갖고 이게 60분 보이거든요. 지금 차트 예. 보시면은 박스피 연결 가능성이 이제 제한적인 하락이 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흔드는 국면으로. 예. 그래서 너무 좀 무리하게 좀 진행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게. 지금 1,800포인트 있죠. 800포인트 지지를 좀 유지를 한다면은 박스피 연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딱 왜냐하면 너무 좀 솔직하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차트예요. 이게 제일 싫어하는 차트. 예. 어떤 시황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네. 뭔가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그것만 평가할 수 있을 그 정도기 때문에 예. 어제 파동도 보세요. 얼마나 루즈했어요. 예. 그죠? 이게 오늘 하루도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먼저 있고 매도 따라 붙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일봉상 관점에서 본다면은 MACD 지표값만 보게면은 수급이 양봉으로 좀 들어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정적인 의미가 한 번은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박스피여도 이제 일봉 관계에서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이 구간에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평가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무런 시황 베이스가 연결이 안 되고 지금 부채 한도 관련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좀 주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당분간은 좀 더 길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관망하세요. 위험한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위험한 거.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고용이 좀 호조로 나오면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수요 우려가 불거지면서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5%대 급락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현재 0.45% 오른 73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를 봐주셨네요. 네, 매도를 봤습니다. 예, 70달러 선도 하회할까요?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80달러에서 다시 매도를 보는 게 제일 좋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네. 지금 오늘 단가상은 76달러 매도 이 정도 평가하시는 게 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76달러. 지금 내일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제가 지금 유가 관련해 갖고는 차트적이든 시황적이든 어쨌든 매도세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거는 수요 둔화에 대한 원리. 뭐 침체의 연관성이 제일 높은 거는 사실 유가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네. 예, 수요적인 부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아까 못한 코스피 얘기 좀만 하고 네.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길어질 좋습니다.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어떤 시장이에요? 국내 시장이? 딱 그것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2021년도죠.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이제 빨리 빠졌던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 더 빨리 빠졌던 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왜냐? 미국이 그때 올릴 걸 알고 있었으니까. 예.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외인 시장이 주도적으로 좀 발생을 하다 보니 이제 미국보다 좀 더 높은 금리에 대한 여건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놓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미국보다 더 올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왜냐면은 연준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근저당권이죠. MBS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진 않고 있거든요. 한국은 오히려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그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이제 한국은행이 주체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는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먼저 단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하락을 했고 선제적으로 어차피 금리 올릴 건 이때부터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긴축에 대한 첫 시그널 영향이 정상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2,550선으로 봤는데 미국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물가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스탯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락 시그널이 발동을 한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한국은행이 어느 상황이죠? 상황만 딱 보게 된다면은 3.5%에서 3.75%에 대한 최종 금리 형태를 가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서 평가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의도에서 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럼 기준금리가 과연 중요한 위치일까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5.5%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스프레드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는 좀 더 이제 이격화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단조롭게 설명해서 무슨 뜻이냐?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회장님. 좀 더 쉽게 설명 안 됩니까? 라고 평가를 한다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예,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코스피가. 예, 우리가 하루치 보죠. 보통 오늘 외인 수급이 어떻게 됐습니다. 기관이 어떻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폼에서 한번은 봐보세요. 어떤지. 쭉쭉쭉쭉 빠질 거예요. 예, 왜 그러한 현상이 자초가 되냐? 외국인들은 이제 레포 시장과 MF 시장이 발달했는데 단기적으로 하루 먹고 나오고 이게 유동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시장에. 유동이 드러나야 돼요. 피가 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덜 돌고 있어요. 왜냐? 금리가 낮으니까 미국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는 오릅니다. 올릴 거예요. 바닥 찍었습니다. 라고 절대 평가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다 하는 게 테마주잖아요. 여러분들. 네? 단기 테마. 뭐 감기약 테마, 예. 테마주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지금 시장 환경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나스닥에 대한 조정적인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2,350선 요 구조까지는 상승 반등이 있고 그다음에 재하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예. 올해 2,000선은 좀 쉽게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좀 높이 평가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서울경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려요. 왜냐, 좀 현실적으로 말하는 자리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는 자리니까. 왜냐면 시장 오릅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거 수익 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확한 지금 시장에 대한 환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대한 형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은 꼭 밝히고 싶어요. 앞으로 그게 계속 드러날 거고 올 한 해. 귀엽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계속 재밌게 전달을 할 테니까. 오늘 내용이 좀 다소 어려웠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갖고 제가 이제 노란톡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저도 뭐 사실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시청자분들 저도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기법이 있어요. 보는 관점이 있고, 차트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내일 모방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한 자본 잠식 형태는 내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5일 당일 투자 전략에 덧붙여서 또 이 코스피, 우리 국내 시장까지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5일은 76달러 선에서 매도뷰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새벽 1시에 원유 재고 발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스탠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연일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오늘만큼은 눌리고 있습니다. 1%대 약세 나타내면서 온스당 1,84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오늘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좀 그 골드 얘기가 오늘 요새 뉴스에 많이 나와요. 네. 금 사러 가야겠다. 2,000선까지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증권사의 격언이 있잖아요. 네. 돈 들고 싸우면 떠나라고. 아, 지금 떠나야 하나요? 금값 좀 올랐다고 예. 지금 이제 포커스 추세가 그쪽 아니에요. 지금 달러가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위치값이요. 고점은 나왔는데 예. 순수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달러가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아. 달러가 하락을 하니까. 우리가 투자 자산에서 형태 자체는요, 달러는요, 정확하게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예. 투자 자산이지. 그럼 반대에 대한 자산 형태인 금이 반대적인 시그널을 가지는 게 원칙적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네.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최근 금이 올랐던 이유는 달러가 내려갔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달러가 앞으로 계속 내려갑니까? 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이 상단에서 박스 채널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금값도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 상승의 제한적인 모습 보일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다. 아시겠죠? 참 증권계에 대한 격언을 보게 된다면 정말 뼛속까지 맞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분이 누구냐면 피터 린치거든요. 피터 린치가 그 도넛으로 주식으로 10배를 벌었거든요. 주식으로. 주식만큼 쉬운 게 없대요. 그분은.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보냐, 시장을, 라는 평가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습관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라도 제대로 좀 배워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오늘 좀 내용 길었는데 노란톡에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주요 상품과 지수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이어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서 이 연준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